안녕하십니까.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자비 6월 6일 방송입니다. 오늘 굉장히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분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나는 삶과 문화를 이어주는 넥스트 컬처랩 대표 김정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가 되게 기네요. 저희가 이제 회사 설립하고 나서 우리 회사를 단 한 줄로 표현하자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희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랑 고민했어요. 그래서 문화를 만나는 사람들하고 빛나는 삶을 연결해주자. 네. 그래서 빛나는 삶과 문화를 이어주는 넥스트 컬처랩이라는 주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컬처 레버레토리 네, 이야기도 되고요. 앞으로의 미래와 문화를 좀 더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활동해보자. 그런 또 취지도 있고요. 네. 그럼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저는 문화사업, 문화예술 사업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축제, 전시, 공연, 그리고 교육사업, 그리고 책문화 컨텐츠 생산해내고 기획하고 그리고 활동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또 회사가 창업한 지 별로 안 됐어요. 사실은. 네, 2023년 3월에 사실 법인 설립을 했고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3월에. 그리고 나서는 그전에는 사실은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또 그 앞에 이야기들은 또 천천히 이야기 나누면서 풀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정연 감독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곡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오신다고 그래서. 분위기 있는 음악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게사스. 우리 감독님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아까 이제 공연 예술 이런 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하셨던 것 중에 이제 좀 규모가 있었다거나, 좀 그런 하신 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요, 영화만 빼고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기획을? 네. 근데 물론 이제 사실 다 기획을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또 20대 때는 운영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사실은 현장 일을 좀 더 많이 알아갔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한 6년 근무하면서 행정조직, 그리고 행정 서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것들을 익숙해지기 위해서 사실 재단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할 때 그때 사실은 기획보다는 어떤 행정 절차들, 그리고 현장 이야기들, 그리고 홍보 운영하는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기획이라고 하면은 문화기획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홍보도 기획이 필요하고 운영 부분도 기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장을 모르고서는 좋은 기획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또 이론과 또 현장 간의 또 괴리감을 또 축소시키고 그것을 또 현장에 녹여내려면 결국은 현장에서의 이야기들과 현장 경험들이 좀 풍부해야 좋은 기획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20대 때는 사실은 많은 일들을 좀 많이 옆에서 스텝으로 일하면서 많이 도모를 했고요. 사실 그게 쌓이다 보니까 홍대에 있는 마포에 있는 경의선책거리를 총감독을 한 6년 정도 했었고요. 그전에는 서울국제도서전 총감독을 한 2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인문공감이란 축제 총감독, 그리고 수원문화재단에서 하는 111CM이란 공간에서 커뮤니티 축제 총감독, 이런 일련의 축제 총감독을 조금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마포에서 제일 책 모델의 1순위인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경기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에서 전시기획, 문화예술 교육으로 팀에서 활동을 했고, 그 전에는 서울연극제에서 전시팀에도 있었고,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이제 어린이 소리축제 또 감독으로도 활동했었고, 사실 소소하게 작은 공간들도 있지만 갤러리나 그리고 트리가이 미술관, 홍대에 있는 트리가이 미술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그리스 신화박물관 설계할 때
또 기획 파트에서 같이 설계를 했었고요. 좀 여차저차 뭐 많은 문화 공간들 그리고 뭐 전시 쪽 그리고 공연장 예술극장에서도 또 짧게 좀 했었고요. 경력이 엄청 다양하시네요. 네, 사실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제가 미술 전공을 했는데요. 파인아트를 전공하다 보니까 서양화를 전공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 처리, 문서 작성 뭐 익숙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쪽 일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큐레이터가 한번 돼보면 어떨까 그런 취지로 사실은 석사 대학원에 바로 이제 진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다양한 일들로 경험을 쌓았죠. 근데 어느 날인가 어떤 회사의 공연장에 직원을 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곳에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저한테 너무 이제 이력이 다양하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넌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시, 공연, 교육,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복합문화 공간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한국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이러시면서 그때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는데 빨리 정신 차리고 시집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제 면접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았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복합문화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좀 생기기도 했고요. 그 공간 안에서 또 이어졌던 게 경의선책거리가 사실은 그런 어떤 복합문화 공간에 일치하지 않았나. 결국은 목표해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설립을 하는데 주 컨텐츠 소프트웨어를 좀 같이 한번 기획하고 설립할 수 있었다는 게 의의가 있고요. 저한테는 그때 다짐했던 목표가 결국 실현돼서 제가 실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또 감동받았고 또 거기 안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실제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공이 사실은 아까 그 서양화 하셨는데 좀 경력이 약간 그래도 그 맥락에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 더 광범위해진 이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원래는 저는 사실은 미술교육과를 진학을 했었는데요. 서양화 전공으로 진학을 했고요. 저는 이제 진학을 꿈꾸는 아이들을 좀 양성하고 싶은 마음에 미술교육과 사범대를 진학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 사범대 범주가 굉장히 조금 좁았어요. 졸업을 해도 사실 임용고시를 뽑을 때 미술 선생님은 사실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밖에 뽑질 않아서 매해 사실은 그 뽑는 학교가 수가 적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을 다른 시각으로 돌리게 됐고 그래서 그 대학교 4학년 때 다움 아카데미라는 다움 연구소라는 데서 전시기획자 아카데미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졸업을 하고 이제 경희대 경영대학원 다니다가 홍대 미술대학원으로 예술기획 석사를 졸업을 하고 이제 홍대 문화예술경영학 박사 수료를 이제 작년에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미술 쪽, 특히 파인아트 쪽 전공한 친구들이 갈 만한 곳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디자인 쪽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직업군들이 다양한데 사실은 파인아트 쪽은 사실은 그때는 정보도 많지 않았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이어서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아카데미를 갔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전시 기획을 하고 그 전시 기획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 나눈다는 자체에 너무 재밌어서 사실은 거기에 좀 매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또 미술 전공한 분들이 또 큐레이터나 학예연구사 쪽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어학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학예연구사라고 하면 연구원적인 측면이라서 어학, 특히 독어동문이나 프랑스, 불문과 그쪽 분야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공이 많아져서 학부에도 그런 전공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저희 때가 예술경영이라는 그 학부가 들어온 그 계기가 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한 시작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시작으로 저는 이제 박물관 미술관 경영 전공이라는 쪽으로
눈을 돌리게 돼서 네, 그쪽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아, 진짜 매우 다채로운 뭐 책 한 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책을 쓰다가 그래요? 네, 쓰다가 사실은 독자층을 어디 쪽에 맞춰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박사과정을 그냥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쓰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논문을 먼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문화예술 쪽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쪽 축제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계기가 조금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고향이 경기도 송탄이라는 평택인데요. 송탄시와 평택시가 이제 통합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송탄시였거든요. 근데 송탄시에 오산 베이스가 있어요. 오산 공군 베이스가 있는데 거기 공군기지? 네, 공군기지가 있죠. 거기서 이제 관광 특구 지역이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이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상상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서울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지대가 좀 높은 편이어서 홍수나 가뭄이 없는 지역이에요. 물맛도 굉장히 좋아서 음식 맛도 좋고요. 그런 곳 항상 용산 기지처럼 좋은 입지 조건에 이제 그런 부대들이 들어온다고 저는 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독립기념일 날 부대를 오픈을 해요. 네. 미국 독립기념일 날? 네, 미국 독립기념일 날 부대를 전면 개방합니다. 시민들에게. 그래서 어렸을 때 사실은 그 1년에 한 번 그 축제장에 놀러 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네, 이렇게 축제가 동네 사람들을 마을 잔치처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맛있는 것도 보고 공연도 보고 그리고 정말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낙하산도 타보고요. 그리고 뭐 물풍선도 던져보고 그리고 쿠폰을 사서 햄버거도 사 먹어보고 그리고 야구 그 잔디밭이 쭉 펼쳐져 있는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그 야구장에서 공연도 보고 네, 그런 1년의 경험들을 겪고 나니까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축제는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일상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추억 그리고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사람들과 즐거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축제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그런 파티 문화를 좋아하셔가지고 늘 항상 동네 어르신들 모셔다가 바베큐 파티도 많이 하고 네, 그랬어요. 그럼 그때 저는 또 이제 막 남이나 김한선 언니의 춤을 따라하고 장기자랑을 좀 주로 많이 하는 네, 그래서 그런 1년에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사실은 지금 제가 또 축제를 만들고 또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을 봤을 때 감동하는 그 포인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거기 아직도 있습니까? 그 무대? 네, 아직도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무대 개방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그냥 에어쇼로 대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뒤쪽으로만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조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기가 또 그런 아주 멋진 계기로 지금 이제 이런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요 라디오 기획할 때 의도가 사실 이제 그 타겟팅이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지금 너무 좋았어요. 파인아트 전공에 서양화 교육 전공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캐리어를 쌓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요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요즘은 뭐 전공을 그렇게 연연하진 않더라고요. 네, 친구들이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친구들이 이제 전공을 연연하진 않는데 어디에 입사를 하거나 어디에 서류를 낼 때는 사실은 이제 이력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검토하는 이제 사람 입장에서 전공을 보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전공이 주는 힘이 또 있거든요. 전공을 위해서 4년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과제를 냈을 거고 그에 따른 활동들을 또 이어서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사가 연결이 안 돼 있을 수는 없는데 약간 그 비중이 줄어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력서를 볼 때 전공을 보긴 봅니다. 근데 이력서에 전공도 보지만 전공 외에 학교 외의 활동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어떤 네. 외부 활동을 네. 하는지. 왜냐하면 주로는 전공은 사실 본인이 선택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은 외부 활동들은 본인이 선택하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관심 있고 그리고 본인이 좀 열정적으로 에너지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학교 외에 자원활동가라든지 뭐 물론 알바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번외 사회공헌 활동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다음 또 본인의 직업 잡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통의 그 창구들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사실은 뭐 전공하고 상관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로 그쪽에서 많이 발탁이 돼서 네, 윗선에서 막 너 일 너무 잘한다. 저도 중간에 그럴 적이 있었어요. 미술학원 종합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원장님이 너 너무 잘하니까 너 학교 졸업 안 해도 돼. 나랑 같이 일하자. 뭐 이런 제안도 받았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뭐 학원 쪽으로 빠진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쪽에서 인정을 받고 너무 실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또 본인도 재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빠지는 계기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사실은 제가 학부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에게 많은 뭐 수업 외에 또 이런 이야기 해줄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실 전공과 무관한 일을 선택하는 해서 경험해보는 거 하나 그리고 본인이 정말 재밌고 즐거운 일 하나 네, 그래서 선택을 해서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자원활동가 분야에서도 뭐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문화예술가 축제 현장 혹은 무슨 어떤 올림픽 체전이라든지 체육 쪽은 네, 그런 어떤 대회 그리고 뭐 돈을 벌면서 좀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코엑스나 킨텍스에 있는 어떤 컨벤션이나 박람회 같은 데 가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현장의 흐름도 좀 보이고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자기 진로와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 서서히 판단이 사실 들죠. 네, 이건 내가 정말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 이건 너무 재밌다. 내가 너무 잘해. 그러면은 조금 더 파고들 수도 있고, 네, 본인의 관심사가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굉장한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들으면서 그리고 저는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저는 공공사업을 좀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급여가 낮은 편이에요. 근데 급여가 낮은 대신 뭐가 있냐면 그 사회적 명예감이 있죠. 근데 그 사회적 뭐 이렇게 약간 가치 이런 것들 공공성 나눔 사람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일상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하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뭐니? 그리고 잘하고 싶은 것, 그리고 좀 더 배우고 싶은 것. 내가 부족하지만 여기서 좀 더 배우고 싶은 거 하지만 여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정도는 일을 해야 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잘하는 일이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나 주고요. 잘하는 일은 사수랑 붙여줍니다. 네. 그리고 못하는 거는 사실은 야근을 해서라도 본인의 실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막 야근 수당 이런 게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인정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특근 수당, 야근 수당, 뭐 주말에 나와도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부족한 일 채우는 건 좀 야근을 통해서 스스로 체력하면 결국은 그거 자기 기술이고 자기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같이 성장해서 너무너무 좋고 한데 결국은 본인이 성장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때 내가 일에 투자하거나 회사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즐겁게 그리고 좀 더 스피드나게 속도감 있게 또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또 즐거워하고. 네. 근데 그 감독님 자체 그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으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아니 말은 되게 고급진데 직원이 엄청 피곤해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그 체력이 될 때는 고3 때도 4시간 안 잤는데 제가 일을 한참 할 때 4시간 자고 일을 했어요. 너무 재밌어서요. 사실 그때는 왜 그렇게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일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바라는 목표고요. 네. 실제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 사람들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고 또 근데 그래서 가끔 좋은 메일들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때 사실, 고마웠다. 네, 왜냐면 그때 제가 막 혼내서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퇴사한 친구들도 있죠. 물론 저랑 결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일하고 결이 안 맞을 그렇죠. 수도 있고 또 조직 문화가 또 결이 안 맞을 수 있어서 그만둔 친구들이 간혹 메일이 옵니다. 근데 늘 항상 감동적으로 와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감정이 섞이지 않고 그렇죠.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들을 본인도 성장하면서 상사가 됐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본인과 비슷한 친구를 만났을 때 감독님을 이해했다. 두 번째는 제가 어디 가서 감독님께 배운 서류를 내밀었을 때 자기가 최고 서류를 제일 잘 작성하는 직원이 되었어요. 그걸로 승진이 빠르게 됐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고요. 네, 그런 약간 메일들을 받을 때 좀 그래도 틀리지 않았어 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이 섞이지 않았어 라는 부분.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요. 네. 그래서 그 조절을 조금 하는 것도 또 저도 왜냐하면 상사가 되는데 경험이 없잖아요. 저도 상사가 되는 건 처음이었고 그렇죠. 사실 잘 몰랐어요. 누가 저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또 성장해야 됐거든요. 저 바로 위가 대표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이제 상사가 이제 되고 위에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수를 하게 되죠. 처음이니까. 네,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신입사원일 때 어땠을지. 네,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때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직원들에게, 스태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죠. 네, 저도 사실 상사가 처음이라 미흡해서 사실 많이 도와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럴 때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 근데 지금은 이제 라떼라고 해서 꼰대처럼 이야기가 들릴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형태로 이제 같이 활동하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좀 진정성이 담겨 있으면 네, 맞아요. 뭐 나중엔 다 알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개인적 감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를 다 알지도 못했고 사실 그 친구 삶을 다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삶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애티튜드, 매너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의 기본적인 룰들 사실 그런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부터 알려주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 애티튜드가 그 사회적 매너가 갖춰지지 않으면 서로 힘든 거예요. 네, 또 직원들끼리 서로 스태프들끼리 불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직 문화 안에서의 그런 조금 원칙 아닌 원칙을 서로 매너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 합의를 했죠. 네.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약간 한편의 그 굉장히 긴 영화를 이렇게 지금 말로 듣는 느낌입니다. 역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우리 저기 애청곡 순서 하나 하고 가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우리 감독님의 애청곡 어떤 노래인지 혹시 그 관련된 뭐 스토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저는요. 뭐 물건이나 뭐 이런 거 애착이 별로 없어요. 음악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애창곡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고 어렸을 때는 사실은 올드팝송을 좀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요즘은 제가 댄스 쪽 활동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음악을 너무 많이 들어요. 라틴 음악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집에서는 거의 조금 음악을 조금 많이 안 듣는 편이고 그냥 아예 네. 귀를 쉬게. 네. 그러거나 다시 이제 요즘에 피아노를 시작해가지고 피아노를 조금 틀어놓는다던가 그거 외에는 좀 귀를 조금 닫아놔야 공연장에서도 엄청 많이 그렇죠. 음악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창곡 이런 거는 딱히 없고요. 사실 요즘에 조금 자주 듣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하고 가지고 왔고요.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이라는 알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